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확대해 보시겠어요? 네, 중동 쪽으로 쑥 들어가서 보시면 좋죠.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사이를 보면 그 페르시아만에서 바다로 빠져나오는 아주 좁은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네, 지도로 보면 그냥 바다 같지만 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9km밖에 안 됩니다. 날씨 좋으면 양쪽 끝이 보일락말락하는 진짜 좁은 골목길이죠. 그렇죠. 아주 아슬아슬한 병목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좁은 바닷길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이 문자 그대로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방금 뉴스에서 보셨을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사실 이건 진짜 다가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올랐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진짜 이유를 파헤쳐야죠. 자, 이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죠. 왜 지금 전 세계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거대한 처방전들이 하나도 안 먹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물가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그 익숙한 소방수 무기들 있잖아요. 네, 금리를 조작하거나 비축해둔 물량을 시장에 확 쏟아붓는 그런 임시 방편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아예 통하질 않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 같습니다.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완전한 한계점에 부딪힌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의 그래프 문제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100달러라는 숫자 너머에 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두동강 나버릴 끔찍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시장이 이토록 진정되지 않는지 그 물리적인 한계부터 파고들어 보죠. 앞서 말한 그 좁은 골목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 위기잖아요. 네,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실상 막혔다고 봐야죠. 이 바닷길이 막히면 하루에 무려 2천만 배럴의 원유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이요?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EA도 이걸 두고 글로벌 원유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더라고요. 맞아요. 역사상 최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하루 2천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워낙 거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네,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80억 인류가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엄청난 양이 오직 이 39km짜리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5분의 1이요? 그럼 전 세계 공장이랑 자동차 5대 중 한 대가 당장 멈춰설 수도 있는 양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막혔다는 건 단순히 해외 직구 택배가 며칠 늦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에서 가장 굵은 대동맥 하나가 꽉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랑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겠네요. 그래서 나온 대응책들 규모도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I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했습니다. 4억 배럴 세상에. 거기에 미국도 질세라 자국의 전략 비축유, 그 SPR에서 1억 7,200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고요. 심지어 미국은 존스법 유예까지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잠깐만요. 저 존스법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게 이거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거의 성역 취급받는 엄청 강력한 법안 아니었나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단순히 100년 된 낡은 법을 잠깐 푼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면 미국 항구들끼리 물건 옮길 때 무조건 미국 배만 써야 한다는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무조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선원이 탄 배만 써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죠.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켄터키로 기름 좀 보내려면 무조건 메이드 인 USA 딱지 붙은 배만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미국 조선업계랑 강력한 해기사 노조 로비가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평소에는 어떤 정치인도 감히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내는 진짜 성역 중의 성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빗장마저 풀려고 한다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미국 동부 해안 정유소들의 기름이 턱없이 부족해질 위기니까 외국 국적선이라도 좋으니 제발 아무 배나 기름 좀 실어 날라 달라고 백기를 든 겁니다.
워싱턴이 지금 코너에 꽉 몰려있다는 증거죠. 와, 창고에 모아둔 비상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털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법까지 무시하면서 극작 처방을 쏟아내는 거군요. 네, 어떻게든 피를 돌게 해보려는 건데 근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마치 거대한 메가시티의 핵심, 10차선 고속도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정부가 나서서 동네 뒷골목 개방할 테니까 수백만 대의 차들 보고 거기를 우회하라고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고속도로 비유가 진짜 딱 맞아떨어지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그렇잖아요. IEA가 4억 배럴을 톤다고 쳐도 하루에 2천만 배럴씩 사라지는 상황이면 겨우 20일치 분량밖에 안 되는데요. 네, 게다가 현실은 그 비유보다 더 끔찍합니다. 우회하라고 열어준 그 동네 뒷골목마저 지금 지뢰가 잔뜩 깔려 있거나 아예 꽉 막혀 있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아, 뒷골목 맞아요? 네, 미주호증권의 에너지 선물 디렉터 로버트 요고가 이 상황을 아주 냉혹하게 진단했는데요. 하루 2천만 배럴이 차단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OPIS의 수석 석유 애널리스트 덴튼 춘케그라나는 지금의 조치들을 두고 아주 강렬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이건 마치 산탄총에 맞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라고요. 와, 산탄총 상처에 반창고라니.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표현이네요. 몸통에 치명상을 입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위에 뽀로로 밴드 하나 붙이면서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수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호르무즈 해협 하나 막혔다고 그렇게 날리면 바다가 거기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지도를 넓게 펴서 다른 바닷길로 멀리 돌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배니까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많이들 그렇게 상상하시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 글로벌 물류라는 게 그냥 지도 위에 연필로 선 긋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위기가 단순히 이란 주변의 페르시아만에만 얌전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위협의 지도가 마치 도미노처럼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오만은 이미 미나알 8이라는 주요 수출 터미널에서 모든 선박을 대피시켰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오만이요? 거기는 보통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이라서 안전지대라고 부르던 곳 아니었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물리적인 충돌과 공포가 벌써 안전지대마저 꿀꺽 삼키면서 국경을 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벌써 전염이 시작됐군요. 게다가 이라크 연안에서는 이미 유조선 두 척의 공격을 당해서 터미널 운영 자체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뇌관은 따로 숨어 있어요. 뇌관이요? 그게 대체 어딘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이란 파르스 통신 보도들을 쫙 종합해보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비롯해서 여러 저항 그룹들이 이번 분쟁에 전면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 후티 반군? 네. 만약 이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타겟은 100%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될 겁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 아, 거기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로 쏙 들어가는 그 입구 맞죠? 네, 맞습니다. 아시아나 중동에서 출발한 배들이 유럽 갈 때 그 아프리카 대륙 끄트머리까지 삥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중요한 지름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데이터를 보면요. 이 해협 역시 세계 4위 규모의 엄청난 원유 해상 관문입니다. 당장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하루에 약 420만 배럴의 원유랑 관련 액체가 이곳을 지나갔거든요. 하루 420만 배럴이요? 만약 이곳마저 타격을 입는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 최악의 시나리오가 빵 터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좁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나 그 인근 아라비아 해에서 초대형 유조선, 왜 우리가 VLCC라고 부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엄청난 배들 있잖아요. 그런 배가 공격을 받으면 시장엔 정확히 어떤 충격파가 오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로버트 요고의 분석이 이 끔찍한 메커니즘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사실 꼭 물리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서 배에 명중해야만 해협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자체만으로도 바브의 만데브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공포만으로 해협이 닫힌다고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알아서 배를 뺀다는 뜻인 거예요? 맞아요.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폭등하는 데다가 선원들 목숨까지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위험한 항로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그 거대한 유조선들은 어디로 가느냐?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크게 돌아서 아프리카 전체를 우회해서 유럽으로 가야 해요. 이러면 항해 일수가 수주일이나 훅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배가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정작 다음 기름을 실어 나를 빈 배가 모자라게 되는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구상의 유조선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버리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오는 거죠. 네네. 게다가 만약 실제로 아라비아해에서 초대형 유조선이 진짜 공격을 받는 사건까지 터지면 유가는 단숨에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즉각 치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10달러에서 15달러가 한 방에요? 네. 이 시나리오가 진짜 치명적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대 산유국의 원유 출고가 양방향 모두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와, 머릿속으로 지도를 딱 그려보니까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오른쪽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끊겼는데 왼쪽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위협받으면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뒷문마저 봉쇄되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거대한 산유국들이 꼼짝없이 갇혀버리는 거대한 감옥이 되는 겁니다. 진짜 바다 위의 물리적인 현실은 이렇게 피가 튀고 피가 마르는 완전 지옥 같은 상황이네요. 네, 끔찍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대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 미스테리한 현상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 위에서는 유조선이 도망다니고 해협이 막히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데 정작 모니터 앞 금융시장의 숫자들을 보면 전혀 다른 아주 귀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원유 산물 시장의 가격 곡선을 뜯어보면 지금의 피비린내 나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깨거데이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아, 백오데이션. 이거 경제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솔직히 들을 때마다 엄청 헷갈리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기름을 창고에 보관하려면 보관료도 들고 또 그 돈에 이자도 붙고 하니까 내년에 받을 기름이 오늘 당장 받는 기름보다 비싼 게 정상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미래의 가격이 더 비싼 그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를 시장에서는 콘텐고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랑 보관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백오데이션은 그 정상적인 게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제가 숫자 찾아보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당장 4월에 인도받는 서부 텍사스 산원유, 그러니까 WTI 가격은 배럴당 95.72달러인데 한참 뒤인 12월에 인도받는 원유 가격은 겨우 75.17달러더라고요. 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현재랑 미래 가격 차이, 그 스프레드가 무려 20달러나 납니다. 이거 완전 내년 가격이고 뭐고 당장 우리 공장 멈추게 생겼으니까 웃돈을 얼마든 얹어줄 테니 제발 오늘 당장 기름 좀 가져와 하고 아우성 씨는 그 극도의 패닉 상태가 가격에 묻어난 거 아닙니까? 그 패닉이 95달러라는 눈앞의 숫자에 짙게 녹아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진짜 이면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해요. 나가닷컴의 시장 애널리스트 프랭크 왈바움이 이 20달러짜리 거대한 격차를 두고 아주 예리한 분석을 내놨거든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건 극심한 단기적 공급 스트레스는 맞지만 장기적인 부족을 예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꿰뚫어 봤습니다. 장기적인 부족을 예상하는 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BCA 리서치의 수석 상품 전략가 로카야 이브라임도 아주 비슷한 진단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는 있지만 이 거대한 공급망 붕괴가 결국 짧은 해프닝으로 끝날 거다.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이 평화롭게 짠 하고 다시 열릴 거다라는 쪽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방금 전까지 우리 지도를 펴놓고 양쪽 바닷길이 꽉 막히고 이란이랑 후티 반군이 엮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최악의 물리적 붕괴 메커니즘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똑똑하다는 월스트리트 레더들은 이 거대한 무력 충돌이 금방 끝나고 다시 배들이 평화롭게 오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요. 대체 무슨 근거로요? 현실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마법의 해결책이라도 몰래 숨겨두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대체 왜 그런 지독한 확증 편향에 빠졌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봐야 하거든요. 금융시장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아주 강력한 학습 효과에 푹 절어 있습니다. 아, 학습 효과요. 네, 중동 바닷길이 막히면 결국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항공모함을 파견하던 마쿠 외교를 펼치던 어떻게든 억지로 개입해서 며칠 안에 백기를 다시 열어주더라 하는 과거의 그 뻔한 경험 공식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진짜로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일은 절대 일어날 일 없으니까 누군가가 아마도 미국이 마법처럼 뚝딱 해결해 주겠지 하는 그 거대한 안일함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은요. 자료에서도 뼈아프게 지적하듯이 이번 사태는 과거처럼 항모전단 하나 쓱 파견한다고 해결될 단수단 수준의 갈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군요. 네. 어떻게 그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아무도 모른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모읍니다. 투자자들은 그냥 무조건 열려야만 해라는 맹목적인 희망 회로에 돈을 걸고 있지만 현실 세계의 바다 위에서는 그 산탄총에 맞은 상처가 꿰매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그 끔찍한 괴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모니터 앞의 숫자들은 과거의 환상에 푹 빠져서 평온하게 돌아갈 날만 바라고 있는데 진짜 바다 위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현실과 시장의 완전한 단절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팽팽하고 무서운 긴장감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금고를 털어서 비축해둔 기름을 수억 배럴씩 쏟아붓고 100년이나 묵은 미국 해운법의 튼튼한 보호막까지 박박 찢어버리면서 온갖 극약 처방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천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는 그 거대한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인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정말 턱없이 부족한 조치들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그 위협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같은 필수적인 우회로마저 도미노처럼 덮쳐버리고 있고요. 배들이 아프리카 남쪽으로 길게 우회하면서 물류 병목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절대 한계와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현장을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뉴스 속 먼 중동 국가들만의 문제나 혹은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표 sul자만 바뀌고 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생활이랑 완전히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배들이 묶이고 물류 비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면 당장 여러분이 주말에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담는 식료품 가격,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생필품 배송비, 나아가서 기업들이 물건을 찍어내는 생산 단가까지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퍽퍽 폭등하게 됩니다. 네. 겨우 잡혀가나 싶었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다시 그것도 아주 세게 당겨지는 거죠.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글로벌 경제의 모든 모세혈관으로 독약처럼 스며드니까요. 진짜 무섭네요. 우리가 매일 스위치만 켜면 전기가 들어오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고도화된 현대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좁고 아슬아슬한 해상교통로 단 몇 개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었는지 이번 위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지금 금융시장은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빨리 열릴 거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 $20짜리 거대한 베고데이션 역전 현상이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 그들의 도박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만약 시장의 그 오만한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면 이 치명적인 산탄총 상처가 결국 아물지 않고 계속 벌어지기만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오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봐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는 왜 글로벌 경제의 생명줄, 무려 80억 인류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 거대한 에너지망을 대체 불가능한 겨우 39km짜리 좁은 바닷길 몇 개에 온전히 맡겨둔 채 지금까지 눈을 꽉 감고 있었던 걸까요? 참 뼈아픈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의 집을 환하게 밝히고 내일 출근길 차를 움직일 그 에너지가 과연 어떤 위태롭고 험난한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지 오늘 하루쯤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글로벌 경제의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